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법이 정한 공법상에서 건폐율이라는 것과 용적률이라는 게 나와요. 자, 토지의 값은 뭐로 결정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토지의 값, 토지의 가격은 뭐로 결정이 되느냐, 어떤 걸로 결정이 될까요? 라는 얘기를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토지는 위에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상님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10,000평의 땅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10,000평이 어디에 있어? 북한산에 있어. 북한산은 뭐예요? 국립공원이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 아는 분이 설악산에 근 5만 평 이상을 갖고 계세요.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뭐는 채취할 수 있어요? 산지에서 나는 버섯이나 이런 거를 채취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으로 채취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 땅이지만 거기에서 나는 겨우살이, 뭐 송이, 뭐 여러 가지를 캐는데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자기 땅에서 자기가 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땅을 조사님께서 물려줬는데 500평을 물려줬어요. 500평, 10,000평이 물려준 게 아니고 500평을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줬는데, 거기가 서울 한복판이거나 아니면 강남 한복판의 땅이었더라. 상업지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우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토지의 가격은 사용에 있어요. 사용. 토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자, 그 위에 임업을 하느냐, 농업을 하느냐. 임업하는데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적은 면적밖에 할 수가 없어요. 10,000평에 내가 10,000평 다 건축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형질 변경이라는 걸 통해야 되고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을 통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농업을 하면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농지라고 얘기하는 절대 농지에서도 여러분들이 농취증을 해서 농지 원부를 갖고 계시면, 농지 원부, 내 직업이 뭐다? 농사다라는 거가 증명이 되면 거기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창고도 지을 수도 있고 뭐도 지을 수 있어요. 농가 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짓는 것보다 다른 데 짓는 게 낫기 때문에 농가 주택을 잘 거기다 안 짓죠. 대부분이 농업을 하는데 요즘은 개량이 돼 있습니다. 개량.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미 거기다 개발을 해서 애지간한데 다 개량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농업을 하느냐, 거기에서 상업을 하느냐. 이게 상업을 하면 상업지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뭐를 하느냐, 주거를 하느냐, 주거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 가격이 다양하는데, 주거를 사용하는 것과 상업을 사용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건물의 크기를 얘기해요. 건물. 자, 건물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는 거죠. 건물은 공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법. 공법은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와 플러스 개인 간에, 국가가 규정하는 개인이 거기에 따라가야 수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공공의 목적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개인이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 이거를 모르고서는 부동산을 한다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파트에만 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사를 어떻게 가고, 어떤 분은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사는 집마다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무 살기 좋은데,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살기 좋은데 가격이 안 올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따져보시면 어떤 건가요? 여기에서 멀고, 그 다음에 산 밑에 있고, 쾌적하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대단지가 아니고 소규모 단지. 왜? 오붓해야 되니까. 그런 단지들은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얘기를 하냐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 자체가 바로 가격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 관계가 됩니다. 투자. 부동산 투자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바로 직결돼요. 왜?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가 이거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거에. 재개발, 특히 재개발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건폐율과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투자할 거냐, 싸게 투자할 거냐, 싸게 샀느냐, 비싸게 쓰고 샀느냐, 그냥 집은 무조건 집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나올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뭐 이런 것들까지를 같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이렇다. 건폐율이라는 것부터 알아보죠. 건폐율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면적, 대지 면적 100분의 1.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내 땅이 100평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대지죠. 여기에 이제 내가 건폐율,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바닥 면적을 얼마나 할 건가 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게 건폐율이에요. 이게 건폐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폐율이 낮은 데일수록 쾌적하죠. 낮은 데일수록 쾌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옆집하고 다닥다닥 붙어요. 그러니까 옛날 집들, 강북이나 이런 데 재개발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법이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요? 골목길이 나옵니다. 그 골목길이 나오는 거가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돼요? 화재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조치를 받거나 응급처치를 받아야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응급차가 못 들어가죠. 큰 문제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주차를 문제나 이런 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되죠. 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옆집이 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 지금 60년대 70년대에는 연탄이나 화로를 떼서 하니까 옆집이 밥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뭘 끓이는지 고기를 굽는지 집이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쾌적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로 못 올라가니까 옆으로 다 넓혀져서 지은 거죠, 집을.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은 높았고 뭐는 낮은 거예요? 용적률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난에 취약해요. 그 재난에 취약하다 보니까 국가가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정비를 하고, 그 정비를 한다는 거는 재난에 취약하다 보니까 정비를 해요. 정비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는 거예요? 재개발이다 이런 거죠. 재개발.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대지 위에 아파트 5층짜리 이런 거 열악해요. 환경, 구조 뭐 이런 거를 봐요.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거를 봐서 열악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정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속 연관돼서 이거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건폐율이라는 거는 바닥, 대지 면적에 뭐를 할 수 있는 것, 대지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건물 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게 건폐율이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거를 가보면 쾌적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의 쾌적성을 누리는 거는 보통 17% 정도, 건폐율이 17%에서 21% 정도가 되면 쾌적성을 느껴요. 밑에 그러면 내가 대지 면적이 10,000평이다. 10,000평이면 10,000평에 21%라고 하면 2,100평만 건물 면적이 올라가는 거죠. 나머지는 어떤 거예요? 공원이 되니까 얼마나 쾌적하겠어요. 대신에 뭐가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둘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어요. 어떤 거냐면 박원순 시장은 건폐율을 좀 더 주더라도 높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고층을 35층 뭐 이렇게 묶었어요. 서울 시내 주거를 하는데 35층으로 묶었어요. 이유는 재난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50층 뭐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뭐가 돼요? 자, 30층을 올리면 뭐가 문제예요? 바닥 면적, 건폐율이 넓어지는 거고, 바닥이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고, 50층을 올리면 바닥 면적은 우리가 공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쾌적해지는 대신에 높게 올라가죠. 높게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일조권이 문제가 되죠. 해가 일정한 방향으로 비치죠. 해가 일정한 방향.
자, 우리가 얘기하면 해가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태양이 여기서 비치면 그늘은 여기 이렇게 지죠. 그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늘 져서 뭐예요? 햇빛을 하루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얻어요? 조망권을 얻어요. 그럼 피해는 누가 보는 거야? 이 옆에 살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엮여져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이만큼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수익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수익에도.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건폐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높은 경우 많아요. 특유 골목 현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많이 여행 다녀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골목이 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양 쪽은 보면은 어때요? 대부분이 건폐율을 상당히 좀 넓게 주는 편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지를 2층 안 올리고 뭐 1, 2층만 올리고 땅을 거기 사용을 한다던가. 건폐율을 많이 주는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홍콩, 고룡성체나 도쿄나 뭐 이런 데들. 홍콩 같은 경우 땅 면적이 적으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도 가끔 걸 보실 수 있는데, 두 집이 벽을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집을 따로따로 졌는데 아예 그냥 벽을 하나로 통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지는 집들도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바닥을 그렇게 쓰다 보면 뭐가 문제가 돼요? 골목 문화가 발달해요. 건폐율이 높으면 골목 문화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가 쾌적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건폐율이 낮으면, 건폐율을 낮게 주면, 이렇게 낮게 주면 어떻게 돼요? 바닥 면적이 쾌적해지고 뭐가 되나요? 고층화돼요. 그럼 건폐율을 낮게 준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요? 공개용지라고 그러죠. 공개용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역이나 합정역이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 주변 개발해 놓은 것, 지구 단위로 개발해 놓은 걸 보시면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보시면 상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그걸 싹 재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쭉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올려놨죠. 주상복합을 올려놓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담이 없어요. 대신에 아파트는 담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담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공개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수익하고 직결이 되면서 바닥 면적하고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아까 건폐율은 공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공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느냐? 각 법이라고, 이거는 법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자, 법 다음이 뭐라 그랬어요? 지방조례가 더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큰 틀만 정해줬어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이니까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이 나와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반드시 한 쌍이다. 한 쌍. 왜? 건폐율과 용적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위에 사용한다 못한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는 있는데 뭘 할 수 없다? 집을 지을 수 없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짓거나 축사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은 오로지 뭐를, 건축행위가 수반돼야 되는 거죠. 자, 건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건축행위를 못해. 그러면 뭐예요? 땅값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땅값을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서 임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게 건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수익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 이게 토지값 결정이에요. 가격의 결정이 된다. 그래서 토지는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고, 뭐 어떤 거는 뭐 개발 제한에 묶여 있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세금만 내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 가지 토지들이 있습니다. 자, 건폐율을 보시면, 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에 있냐면 도시지역이다라고 할게요. 도시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나누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져요. 비도시. 자, 우리가 도시자가 들어간 거, 도, 읍면, 동,
그죠? 읍면동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시에서도 그런 데들이 있어요. 시에서도 읍면동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주거, 주, 상업, 주상, 공, 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여서. 자, 주거지역은 또 이렇게 세분화돼요. 1종 1 전용, 2종 전용, 1종 일반, 2종 일반, 그 다음에 3종 일반, 준주거 이렇게 나눠져요. 이거 순서로 보시면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기 갑자기 보시면 3종 일반인데 50%로 떨어져요. 건폐율이. 자, 이게 이제 독특한 경우죠. 3종이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는 올라가요? 용적률은 올라갑니다. 자, 2종보다는 낮은데 용적률은 올라가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전철역이 있고 큰 도로변이 있고 여기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다 그러면 이 역을 놓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방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거의 방사선이나 아니면 사각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준주거, 여기는 주거, 여기는 녹지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서울이나 어디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도시 지역은 이런데 비도시 지역은 어떤 걸 위주로 했을까요? 옛날 역전 주변으로 아니면 시장 주변이 상업 지역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역이라는 게 있었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시대가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여기가 상업이냐, 옛날에는 상업지가 어디가 상업지일까요? 읍면동 면사무소 앞이거나 아니면 시장 주변이 상업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청 앞이 서울시청 앞 주변이 상업지가 많아요. 그 다음에 광화문 근처가 상업지가 많아요. 종로, 중구 이런 데들이 상업지가 엄청나게 커요. 강남은 상업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신도시기 때문에. 역 주변만 상업지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건폐율을 보시면 50% 이하 이런 게 나와요. 60% 이하, 60%. 이 얘기는 뭐냐면 대지가 100평이면 50평만 건물 면적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건물 면적으로는 50평만 써라, 60평만 써라 이런 거죠. 그게 일반 주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일반 주거가 뭐로 바뀌었을 때,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수익이 확 올라가죠. 아파트로 해서 이런 집이 100평짜리가 몇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100평, 50평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대지가 30평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집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헐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재개발하니까 아파트가 25층, 30층으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가치 분석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 투자에서 재건축에는 이거 없습니다. 재건축에는 일종, 이종이 없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일종, 이종, 이렇게 3종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개발에서는 내가 일종에다 투자를 했을 때와 일종 전용주거에 투자했을 때와 준주거에 투자했을 때와 3종에 투자했을 때와 뭐가 다를까요? 수익이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가치가 달라지나요? 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 수색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덕에 투자를 하러 왔어요. 아연이 지금 뭐 잘 나간다 그래서 공덕역 같은 경우 4 역세권이 4가지 역세권 어딜 가든지 다 좋다라는 얘기죠. 이런 데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러 왔어요. 투자를 왔는데 일종이래. 일종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도 있지만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을 건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각 그 지역마다 조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면이 많아요. 그런 거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최소 단위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금액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답은 없어요. 자기의 자금이 정답입니다. 자, 건폐율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